오늘은 중앙고등학교의 독립운동 역사에 관한 특강이 있습니다. 먼저 특강을 해주실 분은 60만세 운동 선창자이신 이선호 선생의 아드님인 이원정 교우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원재입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후배님들 앞에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할 기회가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자꾸 아버지 하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존충 없이 그냥 아버지 이름을 지어 부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은 존충이 필요 없어요. 퇴계 이황도, 이황 뭐 밑에 선생님 안 붙어도 퇴계 이화이라 그러고 율곡 이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동아일보 1925년 8월 28일입니다. 그럼 25년이면 60만세 운동 일어나기 1년 전이죠. 그때 그 자유종이라 하는 난해달랑 그 참 이선로 중앙고보 학생이 기고해놓은 글입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조선의 슬픔인데, 제목은 조선의 슬픔인데, 나라를 잃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사분오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찰하게 나무랬습니다. 신흥청년회가 생겼는데 다시 서울청년회가 생기고, 한양청년동맹이 다시 경성청년동맹이 왜 조직되는지 물었습니다. 반목하던 형제들과 손잡고 대중을 위해 울고 대중의 삶을 구해보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일제가 문화통치락하는 기만적 책술로 우리나라 독립운동 전선을 이간시키고 또 독립운동 환경을 자꾸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했는데, 아마 이때 중앙고보 4학년인데 이때 벌써 이 신문의 논조를 보면은 사회 문제나 민족 문제 이런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과학연구회 그대로 존속해야 될 서공이 있다 하는 25년 11월 3일자 시대일보 신문입니다. 학생과학연구회가 첫 번째 이름은 조선학생 사회과학연구회였습니다. 그래 이걸 발기를 하고 그 단체를 설립한다고 신고를 하니까 일제 당국이 좀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러지 말고 해산해 버려라, 안 된다 이랬어요. 그때 경성제국대학에 다니는 이천진이라 그런 학생하고 중앙고보 이선호가 둘이서 그 회를 대표해 가지고 경기도 경찰부 히카시 고등과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학생과학연구회는 보성 전문이나 연희 전문 같은 전문학교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중앙고보를 비롯해서 몇 학교에 고보 학생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단체가 그대로 존속하느냐 해산당하느냐, 그렇게 주요한 문제에 어떻게 중앙고보 4학년 학생이 대표로 나가서 그걸 협의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카시 고등과장하고 밀치고 땡기고 뭐 이래 서로 하다가 히카시 고등과장으로부터 그러면 규약이나 강령은 그대로 두더라도 회 명칭에서 사회락하는 두 자는 빼라. 그거 빼면 허락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 사진은 1990년쯤 돼서 내가 그 명보극장에 어떤 치과에 갔다니까 벼룩박에 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사진이냐 물으니까 그게 아마 3.1 운동 때 사진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3.1의 사진을 보니까 이 가로수 나무에 잎이 피 있잖아 이렇게. 먼 산에도 뭐 또 화렵수가 피고 해서 이 가로수에 프라다나스 잎이 핀 걸로 봐가지고는 3월 1일에는 잎이 안 핍니다. 그래 이건 아마 60만 세 때 사진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 걷다고 또 이래요. 그래서 이 사진이 어디서 났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미국에 가서 치과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디서 도서관에서 아마 이 사진을 봤나 봐요. 그래서 이걸 100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 기회가 있을 때 옛날 동창 친구들한테 한 번씩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걸 걸어놓은 거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날 며칠만 빌려주면은 내가 사진을 복사를 하나 뜨고 내가 중앙고등학교 나왔고 중앙고등학교하고 60만 세 운동하고 또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진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나는 또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진을 지가 가지고 와가지고 60만 세 운동 65주년 기념 자료집에다가 이 사진을 실었어요. 그랬더니 요새 간혹 딴 분들이 무슨 60만 세 운동 관련 뭐 자료를 실는데 보면 이 사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 치과 의사가 이 사진을 100장이나 만들어 가지고 왔었는지 혹시 짐작이 되세요? 이 중앙중학교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그 치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읽었거든요. 요 프랭카드가 현술막이 이해 박는 집입니다. 봐보세요. 그렇죠. 이해 박는 집. 복판에 거는 아마 입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 새로운 의학을 배워가지고 치과 차린 데가 별로 없으니까 야 이거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이걸 복사 떠가지고 동창생들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로 3 가니까 이 뒤로 옆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중앙고보 학생들이 됐을 거예요. 이 상여가 순종의 상여가 지내가고 그 뒤에 만세를 모두 불렀으니까 아마 8시 한 30분경 만세는 40분경에 불렀습니다. 나는 이게 60만 세 운동 관련 자료를 보면은 이 기사에 굉장히 나는 참 눈물이 납니다. 학생들이 형무소에 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형무소에 가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 여기 몇 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 학생들도 밖에 학생들하고 똑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형무소에 차입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형무소에서는 혹시 그 안에 뭔 말을 쓸지 모르잖아요. 일일이 다 검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러니까 형무소에서 난색을 표시하는데 2번, 3번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 차입해라. 우리가 학생들 나눠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각 학과별로 국어선생, 수학선생, 영어선생, 물리선생 학과별로 일주일 아이들한테 가르칠 그 부분을 전부 다 이게 썼어요. 그때는 뭐 프린터나 출력기가 없잖아요. 일일이 써가지고 학생이 넣으면 그걸 똑같은 걸 내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못 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그걸 차입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그 차입한 것만 나오니까 그것만 알았는데
1960년쯤 됐을 때 내가 시골에서 우리 집에 있는 무슨 뭐 이렇게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옛날에 변형태 선생님 아시죠? 중앙학교 외무부 장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변형태 선생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있는 편지가 있어요. 엽서가. 그래서 거기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어제 내가 형무소에 가서 이군을 면회했는데 그 안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모습을 보니까 건강해 보이더라. 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 학부형한테 우리 할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그러면 교재를 가서 차입을 하고 또 학생들을 일일이 면회를 하고 혹시 뭐 아쉬운 건 없느냐 뭐 좀 내가 사역게 하고 그 봉급에서 쪼개서 이렇게 넣고 안 했겠어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그때는 주모 학생이 넷인데 두 사람은 경상도 안동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상도 달성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전라도 정읍 사람이거든요. 그니 다 먼 지방이에요. 또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뭐 자식이 형무소 갔다고 면회 오고 뭐 잘 못하잖아요. 교통편도 그렇고. 그래 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다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난 서울 오는 길에 내 변선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물어. 지금 장충당 공원 근처 어딘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날 보고 참 모습이 아버지하고 똑같았고 그러시면서 그래 내가 그 엽서를 보여드리니까 이래 보고 참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참 숙연하신 것 같아. 그래 내가 한참 말씀 나누달랑 그만 내려가 봐야 되겠다고 나서니까 이군 자네 그 엽서 날 주고 가면 안 되겠는가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이 뭐 선생님이 달라 그러는데 예 그러세요 하울라 이제 내가 엽서를 드렸어요. 만약에 그 엽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중앙학교 역사박물관을 만들 적에 그 엽서 하나만 붙여놔도 중앙학교가 이런 학교다. 학생들이 만세 부르고 뭐 그거보다도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 미치니까 다 그래 했을 거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거는 그 형무소 안에서 고문을 많이 안 받겠어요. 독바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많은 회유를 받을 거예요. 학생들이니까 장래가 근데 왜 그런 짓 하느냐고 공부나 열심히 하지 하고 고문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했을 텐데도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판사가 왜 만세 부르느냐고 그러니까 자유를 부르짖으면 자유가 생긴다는 결심으로 만세를 불렀다고 이랬습니다. 글쎄요. 조선조 마지막에 태어나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성장했는데 자유라 하는 개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본 경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난 8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오찬을 했는데 그 모두 발언에서 그 안중근 얘기도 나오고 백범 김구 선생 얘기도 나오고 또 허위 얘기도 나오고 왕산 허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면 1926월 60만세 운동을 주도한 주한고보 이선로 선생은 그해 11월 경성지방법원 공판에서 자유를 절규하면 자유가 생긴다는 결심으로 거사에 임하였다고 거침없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 아는 분들이 아이고 독립유공자가 15,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몇 명 중에 그 대통령한테서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이 여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문은 27년 3월 20일 날 동아일보인데 2심 재판, 복심 재판 그렇게 검사가 상고를 해가지고 복심 재판 된 건데 양심이 시키는 대로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항상 자유의 나라를 동경하고 있었노라는 말과 신학기를 당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 양심에 없는 답변이라도 하고 싶으나 지금도 역시 마음은 변하지 않았노라고 쾌활스러운 태도로 답변을 마쳤다 하는데 아마 자꾸 이렇게 지금쯤 이 학기 시작할 때다 이러면은 그만 내 양심 속이고 그래 내가 생각 잘못했다 용서해주면 나가서 학교 다니겠다 뭐 이렇게 양심답 하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내 마음 안 변했다고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 60만 세 운동 관련은 뭐 또 행사 때마다 많이 들으시고 또 여기 뭐 역사 선생님들한테서 시간이 또 많이 들으시니까 그러고 요거는 종로에 있는 60만 세 기념 표석인데 가끔 보시죠. 그 지낼 적에 중앙고보생들이 도열해 있던 데가 바로 막 그 주위입니다. 동양로 앞으로 이래 있는데 그 저게 이 신문은 아버지가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쯤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와서 자꾸 세월은 지나가는데 이래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일본으로 가서 뭐 할 일이 없냐 찾아보겠다 하니까 그리 할아버지가 아직 건강도 회복이 안 되는데 가야 되느냐 이카시더니만은 그저 장문여골랑 돈을 그 말하자면 그거 나가서 무슨 군자금이지 뭐 내주면서 그래 이왕 칼을 뽑았거들랑 뭐라도 내리치고 온나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일본을 갔는데 그전에는 그 일본 가서 한 6년 있다 오셨다 해도 뭐 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 지가 근년에 이런 자료를 누구한테 부탁해서 찾았는데 일본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고려 공청 동경 지역구 심천 야채이카라는 건 뭐 세포라 하는 얘기인데 뭐 러시아 말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조직에서 활동했다 하는 조직표입니다. 밑에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이걸로 일하면 되겠네. 이래 보이는 부분이 이선호라고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이래 보면은 미체포 혐의자라는 게 있거든요. 잡지는 못했는데 혐의는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선호입니다. 뭐 그때까지 안 잡혔던 모양이지 이거. 그런데 신장은 5척 2촌이고 얼굴은 둥글고 이는 가지런하고 살은 보통 적고 쭉 이래 쓰고 그 끝에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일견 내지인이라 어찌 보면 일본 사람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하신 분들이 그 후의 행적 이걸 우리가 우리 아버지뿐 아니고 그때 주동했던 분들 후의 행적도 우리가 다 이래 조사가 되면은 참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뭔가 이렇게 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저 힘으로는 모지래고 그래서 저 아버지 부부는 지가 그래 찾았습니다.
그러면 고려공청 동경지역구 활동 말고 또 뭘 했노? 그러니까 그 무렵에 30년 그때인데 일본에 그서 무산자 운동을 하면서 무산자 거기서 나오는 신문을 국내로 보냈어요.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단속하고 못 보내거든요. 그리 동경 매일신문, 일일신문이나 또 뭐 산케이 신문, 그런 신문을 보면 겉장만 놔두고 속은 빼내고 무산자 신문을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래저래 보내타랑 그 이제 아버지가 검사국에 아마 잡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선호가 박수만한테 보낸 것도 있고 또 이게 여러 장 나오는데 보면 이천진한테 보낸 것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금을 30원을 받았어요. 아마 30원이면 돈의 가치는 지금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은 또 그 돈 왜 마련해서 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때는 언도를 받고 지역 산 건 아니고 벌금으로 그냥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31년 5월 달 신문인데 5월 1일이 메이데이죠. 노동절. 그런데 그 동경에 있는 조선 노동자 4,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메이데이 행사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서울 같으면 종로, 을지로, 퇴계로 거치러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서 시위를 한다. 그런데 시위 과정에 일본 수상관저 습격을 하락했다고. 수상관저 습격 음모를 미연에 발각해서 대검거했다 하면서 한 70명 잡힙니다. 그 대표자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헤이안 메이 조고는 일본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최종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선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경경찰 안비맞게라고 해서 동경경찰이 잡아들이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눈, 코 뜰 새가 없다 이래서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정말 수상관저를 그래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난 잘 모릅니다만은 그 단체가 어찌됐든 간에 좀 걱정이 되니까 저거 길을 꺾어야 되고 이래 하려면은 이런 음모를 해가지고 잡아들인 것 같아요. 그 일본 놈들이 만주사변 일으킬 때 자기네들이 놓은 다리를 자기네들이 밤에 가 폭파해 놓고랑 장장님 부하가 했다 해가지고 만주사변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회령 이런 분들이 명동 땅을 지금 돈 8천억을 받아가지고 만주 가서 유아현에서 신흥무관 학교를 세우니까 일본 놈들이 그게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이회령이가 신민회 회원이랬어요. 마침 그때 압록강 철교를 놓고랑 일본 총독이 거기 가서 축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신문에 드라우치 총독이 축사를 하는데 누가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잡아놓고 보니까 신민회 계통 사람이래더라. 이래가지고 신민회를 막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신흥무관 학교를 그래둬서는 안 되니까 우선 그 주변 격가지부터 치는 겁니다. 그래 신민회 사람들 막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사실은 없었던 거니까 부인하면 고문하고 자백해라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105사람을 기소를 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5인 사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수법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1931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내가 1934년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지역을 살아도 10년 살아도 모자랐겠는데 수상을 해치락했으면 안 그래요? 뭐 그런 걸로 보면 저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걸로 잡아가지고랑 해도 그게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처벌을 못해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33년경에 추방령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런 걸로 보면 이거는 일본 놈들이 꾸민 얘기고 그런 행사를 추진할 수는 있잖아요. 메이데이 행사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을 동아일보가 쓴 건데 맨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게 이제 요새는 형사기록부라고 그러고 옛날에 범죄대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60만 세 운동 때 지역사안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가 벌금 30원 출판법 위반 고여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얘기는 다 했고 아까 후손 살아온 얘기 한번 할게요. 내가 1948년에 중앙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는 안동에서 된 게 했거든요. 근데 입학을 하니까 학교를 몇 달 다녀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얼굴도 못생겼죠. 또 어머치요. 또 안동 사투리가 얼마나 억셉니까? 그래 내가 말하면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웃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노는 시간이 돼도 여기 가까운 제동국민학교, 수송국민학교, 교동민 이런 데서는 한 학교에서 30명, 40명 입학을 안 합니까? 그래 저 길 막 찾아서 이반 저반 다니면서 뭐 저 친구 찾아다니지 내하고 어울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도 뭐 그 초놈이니까 아무 말 못하고 학교 오면 뭐 꾸벅 땡기는 거죠. 뭐. 그런데 48년 6월 10일 날 그 심영필 교장 선생님이 60만 세 운동 기념 특별 조회를 하면서 그래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만세를 선창하고 60만 세를 이끌었던 분의 아들이 원래 우리 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교로서도 참 좋은 일이라고. 1학년 줄에서는 이게 줄이 막 틀어집니다. 야 누구로? 니 모르나?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뒤로 막 누구지 하고 이래요. 그래도 나는 뭐 촌놈이니까 입도 못 대고 가만히 있었어요. 첫째 시간이 국어 시간인데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야 이원정 일어서. 애들이 좀 이래 소란스럽다 조용해져요. 그래 뭐 전엄마가 뭐 잘못해가지고 선생한테 이제 이렇게 주의 들으는 값듯이 하고 날만 보고 있는데 그래 선생님이 아까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선도 선배 아들이 바로 너 반에 있는 반 친구다 하면서 날 소개하니까 아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애들이 노는 시간 되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 어떡하고 또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도 가져와가지고 야 같이 먹자 하고 막 이래 먹고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일 곤란한 거는 친구들이 너 아버지 한번 보러 가자. 너 아버지 독립운동가라는데 한번 보러 가 인사 한번 드리러 가자고 이래.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못 데려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집은 해화동역에 하얀 차인데 이쯤서 우리 아버지가 구멍가게를 했어요. 그리 해화동 잘 사는 집에 식모가 나와도 아버지가 굽신굽신하면서 얘 뭐 드릴까요? 뭐 카울랑 이래요. 그리 나는 그게 창피하거든. 안 그래요? 그럴 때 연세가 뭐
45살, 6살 되는데 애들한테도 예예 그거 뭐 하는 게 그래고 새벽 되면은 동남시장 가서 진발이 자전거에다 뭐 시금치, 파 뭐 이런 걸 하나 가득 싣고 올라오는데 원남동서 해화동 넘어가는 언덕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힘이 모자라면 자전거 속력이 줄고 뒤에 짐이 무거우니까 쓰러지면은 온 팔, 온 얼굴에 맨날 갈아붙여 가지고 이게 막 빨간 약을 온 사방 이렇게 칠하고 이랬거든. 그래 친구들은 독립운동 가려 하니까 뭐 카이젤 수염도 기르고 아주 참 그럴듯한 이런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가자. 근데 내가 어디 데리고 갑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일제시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할 때는 했고 광복이 됐으니까 식구들하고 먹고 사는 생업에 그래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독립운동 했던 경력을 앞세워 가지고 뭐 한 자리 얻어 하려고 나서지도 안 하고 그래 구멍가게 한 게 뭐 부끄러운 거 아닌데 그때는 지가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이거는 1954년 나고 수복된 서울 거리 사진입니다. 사변이 50년도에 났는데 50년도 되니까 봄부터 아들끼리 원래 38선 없어질지 모른다 이래요. 사변도 안 났는데 그래 왜 그 뭔 말이로 이러니까 1950년을 단기로 따지면은 4283년입니다. 그 2333 보태면 되잖아요. 4283을 까꿀로 이러면은 3824예요. 그래서 38선이 이사 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변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사변하니까 서울의 식량이 똑 떨어졌습니다. 호남 지방이나 영남에서 올라오던 그런 수송이 안 되고 차단되고 하니까 쌀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형님은 나이 좀 많으니까 가다 보면 뭐 잡혀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안 되고 내 동생은 어리니까 못 보내고 내 딸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애들 몇이서 안도로 내려가라 그래. 왜냐하면 서울에 쌀이 떨어지니까 살 데도 없고 하니까 집에 자봉틀 같은 걸 해이고 양술이나 덕소 가가지고 농가에 가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뭔 양식 한 조금 변통해 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 이제 뭐 몇 대 받아오면 또 며칠 사고 이랬어요. 그래 집에 있는 거 뭐 돈 될 거는 가지고 이제 시골로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 시골 갔다가 올라오니까 수복이 돼서 바로 못 오고 그 올라오니까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서울에 폭격을 당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안 그러면 6.25 때 휩쓸려서 북쪽으로다가 살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접지를 않으니까 북쪽으로 가서 살아 있을 거다. 통일 때만 만난다.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세월이 너무 오래됐고 내가 남북 이산 가족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못하고 115살이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형님 내 동생을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울이 이렇게 잿더미가 되고 부모도 가족도 아무도 없으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가 안 됐지만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뭐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대로 돈을 모았어요.
사변에 이런 가족은 밤에 꿈에 잘 안 보이는데 중앙학교 다닐 때 모표 쓰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학교 생활을 하다가 가끔 꿈을 꿔요. 그래서 나도 학교를 다시 해야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학교 근처 이래 개동 골목에 와서 보면은 저녁 때 내하고 같이 학교 다니던 반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벌써 돼서 개동 골목을 내려오는데 부럽기도 하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가지고 그때 주황산 선생님이라고 교감 선생님인데 주시경 선생님 아들이에요. 아주 엄마신 선생님인데 내가 학교를 못 했는데 사변 나고 혼자 이래 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사는데 학교 할 수가 없느냐 하니까 중학교 3학년에 복학할 수도 없고 고등학교 3학년에 복학할 수도 없잖아요, 사정이. 중학교 때 학적부도 들춰보고 하더니만은 고등학교 1학년에 복학시켜 줄 테니까 열심히 하면 안 따라갈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좀 학교를 안 하나 싶어 있던 돈은 이제 방도 얻어야 되고 살림을 하고 학교 학비 내고 하니까 오래 못 가고 학교를 못 다니는 형편이 돼가지고 고학을 했어요. 그 중앙대학교 무슨 교수가 쓴 영어 부교재인데 그걸 갖다 학교에 갖다 팔면은 수당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보니까 서울에서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그 책을 팔아냅니까? 그리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안동사범학교, 안동고등학교, 또 안동 좀 벗어나서 영주, 봉화 이런 시골로 다니면서 그런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가져오면 다음 얼마도 팔아주고만 몇 권 보내야 봐봐라. 그래서 책을 붙이고 계약하면은 돈을 받으러 가야 돼요. 돈을 받으러 가면은 야 돈이 안 거친다 왜 우선 그 누군가 요거 가져가고 또 며칠 있다 오나 이래요. 그러면 그때 안동 가는 게 기차가 8시간, 9시간 걸립니다. 내려가는 게 하루고 올라오는 게 하루입니다. 그거가 돌아다니고 하면은 한 번 갔다 오면 한 3일씩 결석을 해요. 그리 공부가 안 되죠. 학교 오면은 서름서름합니다. 옆에 친구한테 야 몇 페이지 배울 차리로 맨날 그 묻는 게 그 친구 참 귀찮았을 거예요. 어디 배울 차리로 맨날 물어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한날은 반장이 내한테 얘기 좀 하자 그래요. 그래 밖에 나가는데 무슨 얘기로 가니까 선생님한테서 네 얘기 듣고 너 아버지가 그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라는데 사변 나고 네가 고생스럽게 지금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반에서 이원정 도와주기 그런 상의를 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알아보이 서무과에 학비도 좀 밀려있길래 우리가 다 냈다. 앞으로도 네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이래요. 그래 생각해보이 고맙기는 한데 아버지 얘기까지 거명되면서 내가 이런 동정을 받고 학교를 다녀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학교 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교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그러니까 학교를 좀 휴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휴학 제도가 없대요. 그래 가만히 서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네 그러면 학교 수업료 면제해 줄 테니까 댕길 수가 있나 이래요. 그러면 감사함고 댕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좀 내가 좀 못나가지고
금방 못 어렵고 못 댕긴다다가 학비 면제 줄게 댕길 수 있나 한다고 얘 댕기겠습니다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 기어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됐습니다. 이게 그때 학접과에 있길래 내가 있던데 글자 안 보이죠? 요 밑에 여기 한번 보세요. 1학년 때는 결석이 32일이고 2학년 때는 49일입니다. 1학년 때는 뭐 1학기 끝날 무렵에 왔으니까 그럴 것 같고. 그래 이렇게 결석을 많이 했으니까 우에 성적은 엉망진창이죠. 공부가 됐겠어요. 한 학기에 40일씩 이렇게 50일씩 결석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 달랑 휴학원을 냈습니다. 학교에 휴학제도 없다 했는데도 이렇게 내가 휴학원을 내가지고 학비 조달이 어려워 1년간 휴학 고조하여 허가해 달라 하는 이런 걸 써가지고 제출해서 학교를 안 다녔어요. 또 1년 지낸다고 형편이 뭐 그렇게 확 필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란 게. 그래서 학교를 영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중앙 백년사 쓸 적에 편찬위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수필도 좀 쓰고 글을 쓰고 또 역사 자료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 하면서 여기 중앙 백년의 역사와 전통하는 도표도 이게 내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와서 우리 집 얘기 이래 하는 거 오늘 같은 날에 있는 게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루 어디 갔다 와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할 얘기 있잖아요. 오늘 갔지만은 뭐 누구 만났다든지 누구 안 봐 이런 얘기인데 내가 부모하고 헤어져 가지고 65년 지금은 60을 넘게 한 70년 되죠. 68년인가?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을 출판 안 하고 내 혼자 보는 책으로 출력해 가지고 재본해 놨는데 아버지 어머니 헤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했고 또 아버지가 참 독립유공 훈장도 받았고 그때 내 감회가 어떠했고 이런 걸 쭉 써서 쓴 게 있습니다. 이걸 쓰려고 보니까 4m 내려가다가 단양에서 어떤 청년들한테 이렇게 몽두리로 막 얻어맞았어요. 말씨가 다르고 단양은 충청도거든. 말씨가 다르고 처음 보는 놈이니까 덮어놓고 불러가지고 너 이 새끼야 이용군 갔다 왔지 이렇게. 아이라게도 소용없어요. 막 때리는데 그 머리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 머리만 움켜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맞기 전에 내가 오다니까 어떤 누가 뒤에서 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돌다 보니까 경찰이에요. 그래 서 있으니까 칼빈을 미고는 웬 경찰이 오는데 그래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서 오느냐 뭐 사변 나고 서울은 뭐 어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왔어. 오다가 그 순경이 내가 요 위에 마을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미리 내려가라 해가지고 내려가다가 그러면 그 동네 사람한테 맞았거든. 그래 좀 있다니까 그 순경이 내려와요. 내려오더니만 날 잃어버리면 이게 내 잘 아는 학생인데 왜 너 왜 이러노? 그 사람들하고 말려가지고 그 경찰이 나를 데리고 가지고 경찰서에서 밥도 주고 하룻밤 재워서 참 고맙잖아요. 그때 뭐 잘못하면 죽어버리면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때 뭐 행정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 하도 고마워서 그 사람 얘기를 써야 되겠는데 성은 박신걸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쓰던 걸 접어두고 며칠 지내다 생각해 보니까 혹시 박봉래 같은 생각인데 박봉래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내가 단양 경찰서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무과장한테. 6.25 사변 당시에 단양 경찰서 박봉래 순경이 있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으면 연락이 가능한지 좀 알려 달라 이랬더니만은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오골랑 지금 살아있고 단양에 살고 있다고. 그래. 근데 그 연락을 받고 단양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둘이 참 끌어안고 반기고 그런 일이 있고. 그래 또 갔다 왔더니만은
어떤 신문에 보면 6.25 피난길 은인 61년 만에 보훈이라 하는 그런 뭐 보훈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한데 그게 나고 요거는 이원정이 어떻게 이원경으로 글씨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시간도 없고 이래 마치고 끝으로 선열이 되찾은 영광스러운 조국 우리가 정성으로 꾸미고 가꾸어서 선진국가 만들어 물려줍시다. 이게 제 얘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죠. 예. 첫 번째고 제출하신 분, 뭐 그냥 지가 읽고 말씀드릴까요? 60만 세 운동 선창자이신 이선로 선생님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포 마을은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우리 마을에는 독립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분이 14분입니다. 한 100호 정도가 되는데 100호에 14분이면 대략 큰 집 아저씨, 뭐 큰 집 오빠가 이래 하면은 한 서너 집에 한 사람씩 독립유공자 난 거고 또 포상을 못 받은 분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옛날에 그게 뭐 자료가 없어가지고 충분 차내가지고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런데 14분 그 중에 처녀가 2사람 있어요. 하나는 육사하고 같이 북경 영사관 감옥에 갇혔던 이병이라 하는 그 정신여고 다니던 학생이 우리 마을 사람이고 또 이효정이라고 또 있고 그래서 그러고 대략 그분들은 어떤 운동에 관여했노 그러면은 만주 가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던 이동화 하는 분도 있고 또 신관내 서울에서 활동을 그 뭡니까 신관내 활동을 해도 이원혁이라고 하는 분인데 광주에서 학생운동 일어났잖아요. 29년에 일어나도 그 모든 통제를 하니까 보도가 안 돼요 신문에. 이제 인편 들으니까 광주에서 뭐 야단이 났다는데 잘 모르거든. 그래서 허헌하고 홍명희, 이관용, 이원혁 이런 분들이 내려갑니다. 그 뭐 허헌도 변호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경찰서에서 변호사라고 자기 신분 밝히고 하면 그래도 막 못돼 하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조선 학생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일본 학생들은 뒤로 다 내보내버리고 조선 학생들만 자꾸 거다가 형무소 집어넣고 이러니까 항의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민중대회를 한번 열자. 열어가지고 광주 사태 가보니까 뭐 이렇더라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민중대회 하라고 허가하겠습니까? 허가를 안 하니까. 그럼 우리 그러지 말고 허허는 종로 3가에서 홍명희는 종로 예를 들면은 종로 1가에서 이관용은 어디서 이래가지고 쭉 나눠 서 있다는 시간이 딱 되면은 똑같은 시간에 얘기하자. 얘기하면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뭔가 하고 와서 할 때 얘기하면 그래도 또 그 사람들 가서 또 전파를 하니까 안 돼. 이런 준비를 하다랑 잡혀 들어간 분입니다. 이 뭐냐. 그 다음에 만주 가서 독립운동 기지 한 거는 이동화. 또 네 분이 음독 자살을 했어요. 그 이명우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 마을에서 하다 충청도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계룡산 밑에서
살았는데 고종 황제 돌아가시니까 나라도 망하고 왕조가 무너졌으니까 살 이유가 없다 하면서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그 뜻을 밝히고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부인도 같이 약을 먹었어요. 두 분 다 유서를 많이 썼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유서를 부인은 친정 집에도 유서를 보내고 시수 자네들 다 유서를 못 썼는데 그래 자살을 했는데 그 참 안타까운 거는 이명우는 애국자를 받았는데 부인은 못 받았어요. 그래 부인은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남편은 나라 때문에 죽었고 나라 위해 죽었고 독립유공자고 부인은 남편을 따라간다 했으니까 유서에 보면은 나는 너 아버지를 따라간다 이래 써놨으니까 아버지 따라갔으니까 열분은 돼도 독립운동하는 관련 없는 얘기다. 내가 안타까운 게 남편이 노름빚에 쪼들려 가지고 자살하면 부인이 안 따라갔을 거 아니냐. 남편의 뜻이 그렇게 굳고 그래 자살한다 하니까 따라간 건데 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그 부인이 무식해가지고 글을 못 썼으면은 유서를 안 내게 놨더라면은 독립유공자가 될 뻔했다. 네, 이런 얘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래 하고 1919년 3월 17일 날 우리 인대가 예안면 부포리인데 그 예안면 만세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14사람인데 안동에는 그런 동네가 많아가지고 하계 같은 동네는 뭐 한 25명 한 데도 있고 안동 그 천전이라 하는 동네는 김동삼 뭐 이런 분들 태어난 마을에는 우리 마을보다 더 많을 거예요. 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세 집 정도의 세 집 네 집에 독립 운동 안 한 집이 없죠. 뭐 그리고 또 한 100여 호 돼도 다 우리 일가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참 무식하고 나무 소작해서 이렇게 뭐 먹는 사람들은 이식이 없으니 그 사람도 하나도 안 끼거든요. 그 다음 60만 세 운동을 주도한 단체인 조선 학생 사회과학연구회에서 사회 의미가 무엇인가요? 왜 일본 경찰은 단체 이름에서 사회를 빼라고 했는지요? 저는 단체 이름을 왜 학생 사회과학 연구회라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사회과학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으면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이런 학문으로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사회 하니까 사회주의 그래 생각 안 했겠어요. 물론 이 단체도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라든지 그럴 수가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제일 무섭게 생각했어요. 사회주의는 뭡니까? 계급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유산자하고 무산자하고 싸움하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그때 사회주의자들은 일본을 유산자로 보고 우리나라를 무산자로 봐가지고 투쟁의 대상을 일본어로 삼았거든요. 그래 일본 사람들은 사회라 하니까 대본 사회주의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걸 두 자를 빼면은 허가하겠다. 모든 강령은 그대로 두겠다. 뭐 이래가지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생각이 됐겠죠. 60만 선동을 주도하신 분들이 감옥에서 나오신 후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60만 주동한 분은 모르고 중앙고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이현상이라고 있죠. 옛날 지리산 남부군 총사령에는 이현상이하고 임종업이하고 유면이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임종업은
그때 갇혀가지고 취조받고 뭐 하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주동자가 아니고 처음 계획하고 추진하고 할 때는 가담을 안 했고 만세 부르는 현장에서 만세가 일어나니까 같이 불렀다. 이래가지고 풀려났는데 임종업에 대해 가지고 딴 자료에서 보니까 임종업이 김천 사람인데 신건래 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해가지고 2년씩 지역을 2번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한 가담자도 그런데 막 주동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그때 주동자 뭐 단순 가담자 하는 게 구분이 더 대단해서 주동자 된 게 아니고 일찍 거기에 어떻게 정보가 있어가지고 같이 참여하면 주동자 됐고 그래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래 보면 되고 아마 60만 세 운동뿐 아니고 중앙학교 학생들 다 조사를 하면 내가 해봐요. 정부에서 건국 훈장 받은 분이 52명이나 돼요. 중앙학교가. 또 그냥 뭐 안 그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숙이라든지 그 이열단에 뭐 가담을 했다 하는 아까는 임종업 이런 분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걸 참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두 다 부끄럽지 않게 뭐 친일로 돌아서 이제 한번 하야 이제 혼났다 이제 다시 안 그런다 이래가지고 친일로 돌아서 이런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친일을 했으면은 끝에 가서 마음이 변절됐으면 그게 무슨 친일 인명 사전에도 이름이 나오고 안 그래요? 그런 분 없는 것 같고 북한에 본적을 둔 사람은 연희대학교 이병립, 박하균 이런 분들 북한이고 이천진도 북한인데 이천진은 포상을 받았어요. 애족장을 받고 박두종도 북한인데 박두종도 받고 그런데 여기 중앙학교 박영규 선생님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중동학교에 곽대연 가는 분인데 그분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못 받았는지 어디 물어봐도 뭐 확실하게 대답도 안 해주고 박영규 선생님 살아 계실 적에 그거 상탈받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뭘 신청하느냐고 이래 본인이 그랬어요. 모르겠지만 아들 딸들도 아버지 뜻이 그랬으니까 박영규 선생님은 아주 참 날카로운 분이에요. 주장이 강하고 중앙학교 늘 행사 있으면 그거는 두루마갈 일에 입고 와요. 그때 연세가 높았는데도 한 번 여기 학교 오니까 최영현 교장하고 학교 동기거든요. 그래 오니까 그때 중앙학교 졸업식인데 졸업생 대표로 졸업장을 받는 사람이 박지만이었어요. 박 대통령 아들. 그리 박영규 선생이 보골랑 교장실에 와가지고 원래 박지만이가 수석 졸업했나? 아이 수석은 아니지만 대통령 아들이 하니까 언제부터 이 학교가 권력에 아부하는 학교가 됐느냐? 그리고 그 박근혜가 단상에 앉아 있었거든. 오늘 박근혜가 학부형 자격으로 왔나? 대통령 가족 자격으로 왔나? 학부형 자격으로 왔으면 학부형 앉은 자리에 앉지 왜 단상에 앉혀놓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참 대단한 분인데 그래 못 받은 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 주에는 남로당의 해방유 남로당의 관계한 게 좀 뭐 드러나서 못 받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 선창자신 이선호 선생님의 아드님 입장에서 아버님의 자유를 향한 열망이 오늘날에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뭐 자유가 사과 먹어봐야 사과 맛을 알고 사과 맛을 알아야 사과가 먹고 싶은 건데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주장한 자유가 일본놈 압제 탄압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를 자유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자유를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일제에서 벗어나는 거, 일제 사슬을 벗어나는 거, 그걸 아마 자유로 이래 생각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념사업과 후손에 대한 대우가 소홀했는데 특히 어떤 점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언제이셨는지요? 뭐 저는 대접은 그렇습니다. 87년도인가 언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훈격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하라 했어요. 광복해서. 막 야자에 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전부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 같거든. 응? 가니까 뭐 자료를 챙기고 뭐 시끄러워요. 그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누가 어디 있면 잘 아는 사람이 자네는 왜 그냥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해할 게 없다고. 이 사람은 미쳐도 본전 아닌가? 안 돼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혼자 생각으로는 독립운동 상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상을 주려면 지대로 주지 이게 뭐로 하고 투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억울한 사람은 참 이병활동 만주에서 무장 항쟁하던 사람들, 이병하던 사람들은 기록도 없고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포상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동네에서는 그거는 이병 나가다 죽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그걸 뭐 형무소 살았으면 판결문이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거지. 그래도 아버지는 서울에서 했는 부분, 일본에서 하는 거는 그때는 몰래 했으니까 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포상됐으면은 그래서 내가 신청을 안 했어요. 나중에 90년도에 상문법이 바뀌어가지고 훈자의 5등부로 됐는데 그때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은 애족장을 받고 포장은 애국장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표창 받았으니까 애족장이면 되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국장이 나왔어요. 그래 내가 심사하는 하던 조동걸 교수가 친해서 가서 이 사람아 다 같이 운동했고 또 형무소 형량도 똑같은데 1년 언도 받았는데 왜 다리는 다 애족자인데 우리만 애국자이 되느냐고 오히려 올려준 걸 내가 이렇게 이의를 따랐어. 그래 그 조동걸 교수가 이 사람아 11사람이 모일 적에 누구 중심하고 모였겠느냐.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그 모임을 끌어가고 일을 진척시키는 데 역할을 했는 분, 막 그런 걸 참작했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잠깐만요. 예. 지금 아이들이 좋은 애들이 있어서 옆에 잠깐 이제 지금 질문이 2개 남았죠? 예, 2개가 나온 거죠. 6번하고 7번. 자, 조금만. 그건 학생들이 조는 게 책임이 내한테 있습니다. 내가 말도 서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2개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예. 3.1 운동이나 60만 세 운동을 주도한 학교 선배님들의 뜻을 제 후배들이 잊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 운동이나 60만 세 운동뿐 아니고 우리가 학교의 역사 말고 가정의 역사라도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할아버지 때는 우리가 어디에 살았는가? 할아버지 이런 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찾고 이래 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관심, 학교 얘기도 막 그렇게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데 우리 집에 아까 이렇게 나왔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잘 안 봐요. 집에 그런 자료가 있어도 안 봐요. 아들, 손자가. 그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자료 하나 싣고 1월달, 자료 하나 싣고 2월 이래가지고 12달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놨는데 그래도 맹 안 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그 현관 이렇게 눌리는 번호 키가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면 3739 뭐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앞에 37은 내 출생연도고 뒤에 39는 너 할머니 출생연도다. 그랬었는데 뭐 그건 알란지 모르겠고 그거는 저가 오면 문 열고 들어오니까 그건 외우기는 왜 하는데 꼭 그런 뜻인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또 옛날하고 다르고 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학교 문제, 취직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이런 역사적인 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60만 운동 기념 행사를 지금까지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참가했는데 앞으로는 온 국민이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기념사업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념사업회가 없고 학교에서 지금 교장 선생님 모두 선생님들이 이걸 국가기념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이 그 국가보훈처를 연초에 이렇게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3.1 운동은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성대하게 기념 행사를 하는데 60만 세 운동하고 광주 학생 운동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특히 60만 세 운동은 학교 교내 행사로 그래 한다 하는 게 참 그러면서 그걸 아마 박부이도록 그렇게 보훈처에서 그래 해라 했는데 그건 언제 보훈처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지만은 대통령 뭐 그렇게 업무 잘 모르니까 그래 해가지고 지금 보훈처도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 학교 와가지고 상의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장 선생님이 국회에 갔어요.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얘기 하려고 대통령이 그렇게 또 관심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 뭐 국가 기념사업회 되면 참 좋죠. 뭐 예.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